자,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 김두관이가 지난 4월 10일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네, 이렇게 김두관이가 네,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산을의 이 성관이 여기에다가 김두관이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김두관이가 어떤 정도냐? 국민의힘에 말하자면 김상욱이가 될 각오를 하고 소송을 한 겁니다. 지금 김상욱이는 그 울산 쪽에서 막 다들 부들부들 떨고 있고 이 김상욱이가 뭐 너무나 죄송, 그 다음에 이 쉼표 또 죄송합니다. 이거 꼭 하는 짓이 좌파 아닙니까? 그리고 김상욱이는 이 송철호, 문재인의 최고의 친구인 송철호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지지 선언했고요. 이 김상욱이라는 사람이 공천을 받게 된 이게 너무나 이상합니다. 저는 김상욱이를 공천을 한 것도 한동훈이의 농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훈이는 이 장인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차이나 라이프의 이 발행인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뭐 어제 오늘이 아니라 그 옛날부터 차이나 라이프의 발행인을 한 겁니다. 이 차이나 라이프가 많은 분들이 뭐 중국의 사정을 알려주는 뭐 영자 신문이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만 차이나 라이프는 공산당 기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한 게 차이나 라이프입니다. 그러니까 차이나 라이프의 발행인이라고 하면은 당원, 중국 공산당이라고 해도 절대로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이 중국은요, 지금 뭐 1대1론이 뭐 이러고 앉아있죠. 그리고 거기에 계속해서 박자를 맞추고 중국이라는 큰 봉우리에 우리는 저희 나라는 작은 봉우리입니다. 뭐 저희 나라는 작은 봉우리입니다. 이러면서 정말 매국노예 국가를 조국을 배신한 말을 한 게 여러분 문재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중국 공안이 한국 기자를 개처럼 두드려 패더라도 입 뻥긋 하지 않은 게 문재인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이란 나라는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주은래, 그 다음에 등샤오핑, 이때부터 굉장히 외국의 언론인, 그리고 정치인, 그 다음에 기업가,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을 들였습니다. 이 김두관도요, 친중파 중에 친중파입니다. 김두관이가 행안부 장관에서 해임됐을 때 어디에 가 있었느냐? 중국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네들이 포섭하거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환대와 정말 뒤로 넘어갈 정도로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Chinese Hospitality라고 얘기하죠. 뭐 중국인들이 환대를 하게 되면은 그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중국에 대해서 아주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호의를 갖고 있는 한국 특파원, 뭐 전 세계의 특파원들, 베이징이라든가 뭐 다 있죠. 샹하이에. 그러면 중국의 관리들이 정기적으로 만나가지고 선물도 주고, 네, 뭐 화로운 식사도 대접을 하고, 때로는 미인계도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일본에 이 샹하이 대사관인가요? 거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거기에서도 일본의 외교관이 중국의 스파이인 여자의 미인계에 속아가지고 정보를 다 하다가 완전히 그 들통이 난 사건도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도 중국에 이렇게 많이 가봤어요. 그러면 제가 국회의원 때 가보면 정말 중국인들이 이 대접을 하는 건 입이 쩍 벌어집니다. 뭐 이 음식을 대접을 하더라도 정말 제 아파트가 지금 31평인데 딱 들어가 보면 한 60평쯤 되는, 그게 방이에요, 여러분. 식당이 아니고 그게 방입니다.
그렇게 넓은 데서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 그 다음에 정말 비싼 술 이거를 막 퍼먹여요. 그러면 한두 번 그런 환대를 받고 나면은 넘어가죠. 그리고 돈도 물론 돈질도 합니다. 그래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에서 이 정치인을 매수를 한 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정치인들도 그래요. 뭐 자기가 뭐 이 호주 총리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뭐 총리를 했을 땐 사람들이 다 하지만 이 대접을 해주고 그러지만 딱 총리 물러나면은 안녕 나한테 전화 안 해도 잘 지내는 거 알고 있어. 뭐 이게 이제 그 상황입니다.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그걸 중국이 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호주 총리 가족을 뭐 거의 그냥 뭐 퍼스트 클래스로 해갖고 초대를 합니다. 전 총리를요. 그래가지고 뭐 맛있는 음식 그 다음에 선물이라는 거 뭐 다 앵기고 뭐 이러고 그 다음에 당신을 우리 무슨 기업 뭐 예를 들면 뭐 화웨이 비슷한 대기업의 고문으로 모시겠다. 그러면은 월 당신한테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의 월급, 고문료를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뒷방 늙은이가 된 줄 알았던 그런 정치인들이 홀가닥 넘어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다 싫어합니다. 근데 뭐 호주, 그 뉴질랜드 이거는 중국이 굉장히 신경을 쓰는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뉴질랜드는 호주는 중국인들이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이민자 가운데서 중국 이 커뮤니티도 세고요.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돈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 유학생들이 호주나 뉴질랜드 대학을 먹여 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총장들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오케이 하다가 어느 날 달을 들여다보면 나 간척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치인들도 매수가 되고요. 그러니까 학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쫙 포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두관이 이 해임돼 갖고 중국에 갔을 때 얼마나 중국이 정말 보쌈을 하다시피 했을까. 제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때 이 중국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 민주당 의원들하고 다 갔는데 김두관이가 그 자리에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변인일 때 김두관을 비판하는 이제 행자부 장관 때 여러 가지 비판하는 것을 갖고 김두관이가 저를 고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소까지는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제 아주 이 쫄보예요. 김두관이도. 근데 그런 김두관이가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폭로를 하면서 양산을 선관위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김두관이는 뭐라고 했냐? 전자개표기에 미분류된 표. 그러니까 이 정상적으로 이거 뭐 이제 뭐 김두관 뭐 이 김태호 이렇게 된 거 말고 분류가 안 된 미분류표가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분류된 표와 미분류된 표하고 비율이 있는데 이게 안 맞는다. 숫자가 안 맞는다. 이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사전투표 이걸 보면은 너무나 느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 서초동의 사전투표율하고 저기 도봉구라든가 상도동의 사전투표 이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성향이? 그 지역마다 다른데 정말 이건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두관이가 이거하고 똑같은 이 지적을 한 겁니다. 분류표와 미분류표가 맞지가 않는다. 그리고 김태호인지 김두관인지 이거를 알 수가 없는 이게 약간 좀 이 문제가 있다. 이런 표가 너무나 많이 나왔다 이거예요. 자, 이거는 김두관이가 제대로 본 겁니다. 여러분 지난 4.10 총선에서요. 비례대표 물론 이 정당이 많지는 했습니다만 이른바 사표가 된 미분류표로 이 넘어간 그래서 무효표가 된 표가 몇 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4.10 총선에서 130만 표입니다 여러분. 13,000표도 아니고요. 130만 표가 무효표로 나왔어요. 비례대표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두관이가 얘기한 대로 전자개표기에 의해서 미분류표가 너무 많이 과다 발생했다. 이건 김두관이 뿐만 아니라 여야 불문하고 무효표가 130만 표가 나왔다면은 그 투표는 정상이 아닌 거죠, 여러분. 부정 선거인 거죠. 부정 투표이고 부정 개표인 거죠. 선관위의 부정 관리인 거죠. 불법 관리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로써 이건 스카이데일리의 이 기사입니다. 이로써 부정선거 규명을 요구하면 극우 음모론자라는 민주당과 좌파 언론들의 주장은 명분을 잃게 됐다. 17일 스카이데일리 어제 밤에 나온 겁니다. 어젯밤 스카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김두관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20분 어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이 특별 일부 대법관인 노태학, 서경환, 신숙희, 노경필 이 특별 일부 심리로 열린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이게 벌써 소송 번호까지 다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분명한 거예요. 이것도 뭐 아니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좌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24 수38 재판에서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많아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나타났다. 네, 이는 아주 깔끔하고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노태학이가 당사자라서 노태학은 여기서 이제 배제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김두관이는 완전히 이 민주당의 김성욱이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김두관이라고 하면은 대선 후보로도 거론이 된 사람이고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이 이장 출신인데 행안부 장관에 시켜둔 거물 중진 의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도 밝힌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굳이 밝힐 것도 없이 김두관이가 먼저 선수를 친 겁니다. 4월 10일 총선은 부정선거다. 여러분, 김태호가 왜 갑자기 돌아서가지고 말하자면은 한동훈을 지지하고 미친듯이 탄핵을 찬성한다고 왜 돌아다녔을까요? 김태호는 알고 있었던 거죠. 김두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김두관이 1%의 차이로 김태호한테 졌고 그 다음에 앞에서 개표할 때 개표 시작하자마자 선거 끝나자마자 방송국에서 김두관이가 당선됐다 이러는데 나중에 김태호가 당선된 거죠. 저는 김태호가 돌아선 데는 이 김두관의 불법 선거 소송이 상당한 힘을 발휘했다. 이유는 바로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